시사 토크 울진 김반장이 간다.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진 사회정책연구소 김신혜 소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해안의 중심 울진 언론의 중심 울진투데이 김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장님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내셨어요? 우리 성함 김준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큰 일도 좀 겪고 뭐 겨울이고 또 유난히 또 춥기도 했고 그죠? 네네. 뭐 이래저래 그래서 우리 김 반장 찍은 지도 꽤 됐네요. 상당히 시간이. 3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예. 지역에 현안이 3개월 동안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울진 군위에 이세진 의장님께서 이번에 구속이 되셨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 울진 지역 정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 소장님, 요번에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우리 사회정책연구소에서 또 집회라고 그러죠. 시위가 아니고 집회라고 그러죠. 그걸 어떤 용어가 기자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도 이렇게 해주시고 울진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겠지만 사회정책연구소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울진 지역민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네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네. 울진 사회정책연구소니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소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질문을 다시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이고 지역의 행정이나 네. 지방 정치를 좀 감시하고 네네.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이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이슈나 사안들이 있으면 네네. 조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자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모인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30년이 됐습니다. 오, 30년이요? 30년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어쨌든 탈핵 원전과 관련돼서 시작된 이제 운동체가 네네. 지금 이제 울진 사회정책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작은 학교 살리기, 네네. 보건지소 폐소 반대, 배수 반대.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환경, 굴재 채취라든지 규사 채취 반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민의 눈으로 지역 행정,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역민의 눈으로. 네. 어디 지역이든 시민 단체가 이제 그러니까 뭐 흔하게 이제 울진 사회정책연구소를 줄여서 이제 울사연이라고. 울사연. 저도 이제 지역 신문 기자하면서 예전에 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민 단체가 또 그리고 지역 신문이 못하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네네. 잘 되는 데 가면은 네. 시민 단체하고 지역 신문하고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나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연대를 하나요? 연대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뭐 서두에 이제 뭐 이세진 의장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보면 이제 1월 초인가 1월 6일 날인가 이제 뭐 네. 이렇게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결과야 이제 그래 놨지만은 그 이제 압수수색을 뭐 도경이 이제 강수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뭐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네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여튼 뭐 수도 없는 말들이 있었어요. 네, 카드라가 많았죠, 사실. 예예.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그 이제 구속된 상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됐든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네네. 구속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의 손실이거든요. 이거. 많은 손실이죠. 이게 네. 손실이고 그 이제 뭐 데미지라든가 뭐 이렇게 부분 그리고 뭐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은 네네.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손해라면은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뭐 데미지들 좀 안타깝죠.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 지방의회도 저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안타까울 때도 있고 물론 잘할 때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군의 역할이 진짜 그 우리 그 집행부의 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울진 지역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에도 뭐 다른 지역에도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셔가지고 물이 일으킨 게 중앙 언론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동네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 요번에 이세진 의장님이 재선이시잖아요, 기자님. 예예. 재선이신데 재선이죠. 예. 초선 때도 엄청난 또 이슈메이커가 되셔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불미스러운 그렇게, 일로 네. 본인이 아마 또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하셨죠. 예. 중도에 하셨죠. 예예. 아, 그리고 다시 이제 저는 2018년도 선거에서 이렇게 다시 됐는데 2015년도에 사퇴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 그걸로 그 황모 의원이 되셨는데 그분도 좀 안타까운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또 사퇴를 하시고 사퇴가 그건 사퇴가 아니죠? 제명인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울산에서 항상 시민을 국민을 대표하는 성명서나 또 기자회견을 열으시고 고소 고발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울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 울진 지역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그 대변해 주셔가지고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계신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 행정과 지방 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는 네네. 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 김 단장이 간다도 하시는 분들이 다 본업이 있고 네네. 또 이제 과외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본업이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력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좀 사안이 들어졌을 때 나타났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좀 한 템포 늦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세진 의장 거는 네네. 2015년에 그 소나무 분재 절도건 이후에 네. 어쨌든 지역의 많은 시민 단체들이 네, 그때 네. 당시에는 어쨌든 많습니다. 울진에 많은 뭐 바르게 살기라든지 뭐 네, 네. 새마을회라든지 그런 많은 단체들이 연대를 했죠. 예, 그때는 이제 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울진 국민의 프라이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네, 사퇴하고 본인은 뭐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사실 재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 네. 재입성을 했어 저희가 이제 좀 유의하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다시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5월에 네. 다시 이제 그 울진의 남쪽 지역에 네네. 그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네. 발생을 했고 저희 그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희를. 누구 저기 그 뇌물을 주신 분이? 아니요 골재 채취 업자가? 업자들이 아니고 그 이제 운송을 했던 사람 골재를 파내었던 운송했던 운송했던 분들이요. 예. 아, 그분들이 관계자들이 예예 그 직접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신 분들이죠. 찾아왔구나.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울사연에? 네네 그 임금을 못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임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차를 지입하고 실어 날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이 지금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꽤 커요.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계형으로는 생계거든요. 어려운. 네, 그래서 어렵죠. 이 문제를 군이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구멍도 있었고 네, 이런 네. 것들 이제 군에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군에 좀 질의를 했는데 네네. 군이 오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열정적이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장님 그러면 시작이 이렇게 된 거네요. 네네. 거기서 노동력과 장비를 제공하셨던 분들이 네네.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분들이 결제를 못 받아서 네네, 그렇죠. 군에 결제가.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집행부에서 얘기가 잘 안 되니 하소연하러
쉽게 얘기해서 울산을 찾아가신 거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같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같이 울산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훑어봤더니 이게 구멍이 많더라.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을 했는데 열정적으로 안 왔다. 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행정적인 이제 그 지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고 울진군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굴재 채취업자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 행정의 로스,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을 저희가 행정에 물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물었고 고발이 울진 아니고. 군수와 이제 공무원을 저희는 고발을 한 겁니다. 아, 고발은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고발했구나. 뭐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이제 골재 채취와 관련돼서 울진군에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뭐 계속 그 이제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분들이 걸어놓은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안 되어서 그분들 자체로 민사도 뭐 제기하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뭐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된 입장에서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굴재업자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고발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신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울진군하고 관리감독은 행정청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엄격하게 하라 했지 개인 업자를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세진 의장한테 많은 뭔가 주고받은 게 있고 금품을 제공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이제 그 문제를 고발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한 8월. 20년 8월. 예, 2020년 8월, 9월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와대 그 무슨 게시판에 그게 떴잖아요. 야, 뭘로 갔었죠? 국민청원에.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국민청원에 업자가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업자가 올린 거죠. 저희가 올리진 않았죠.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자가. 네. 뭐 어쨌든 그게 올라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불거지고 조사받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세진 의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 사람이 굉장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7월에 벌써 의장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검찰에 가서 구속 수사하라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지방검찰청에 의견서도 내고 그때 갈 때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그때 맞다. 그때 따뜻할 때네. 맞아요. 기억나요. 저기 군청 앞에서 하셨죠.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지켜보고 아마 올해 1월인가 한 번 더 저희가 뭔가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소장님,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 대해서 솔직히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뉴스나 나 텔레비에 나오면 참여연대가 뭘 고발하고 요번에도 민변에서 LH공사 고발하고 이렇게 했지만 울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의 시민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에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 실제로 그게 수사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 되게 궁금하더라고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쇼로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쇼죠. 쇼인데 그 쇼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게 시민단체 힘인 거죠. 그게 우리가 그때 이제 고소 고발을 한 건 아니고 검찰에 구속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면 이세진 회장 구속 수사 촉구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만나 면담도 신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만났어요 검사를? 아니 이후에 이게 경북지방 광수대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광수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좀 지켜봤죠. 그러면서 영덕지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민단체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엄중하게 수사하라. 이런 걸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겨울인가 한번 보도자료나 뭘 한 번 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압박이 되는구나.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거죠. 또 수사의 명분도 될 수 있네요. 수사하는데 명분도 될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그게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구속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구속이 됐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수사가 되는 네, 거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판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있으니까 왜 대해서 구속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할 거냐 불기속을 할 거냐. 뭐 아마 대부분은 무죄 추정에 의해서 안 하는데 뭐 증거 인멸의 뭐 소장님 우려 말씀대로 때문에. 되게 크고 이러면은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판사가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판단이 된 거죠. 그냥- 거기에 영향이 이제 그 지역에서 보는 어떤 뭐나 시민 단체들이 그냥 이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도 알게 모르게 이제 네, 작용이 네. 된다는 거죠. 시선의 방향이. 그렇죠. 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지역 사람들이 뭐 이거 하는 데 대해서 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조금 뭐라 그래 좀 압박 이런 게 좀 덜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네, 예. 그래서-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그런 역할을 그걸 여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해주시는 예, 거네요. 예. 그리고 구속이 이렇다고 하던데 그 이분이 의장님이 그 1억 원 상당의 이상의 그 뇌물을 수수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경찰에서 이분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된대요, 최대한. 그리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20일 정도, 합의 30일 정도 구속을 시킬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뭐 법원이든 뭐 네네네. 그거는 뭐 판단을 검찰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가정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소장님이 이제 네네. 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탄원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군의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뭐 저도 듣기에 그게 뭐 이게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좋은데 지역 신문에 좀 올라왔던데 네, 그런 부분. 그걸 이제 이게 구속 수사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뭐 해달라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뭐 이세진 의장이 뭐 죄가 없어서 뭐 그건지 그러니까 이 탄원서에 대해서 내용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뭐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현직에 있을 때 왜 됐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면 이게 네. 조금 우리가 크잖아요. 이거는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분이 군의 의장이 아니면 뇌물을 주나?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지금 군의회 구성이 이제 무소속 한 명의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7명. 7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뭐 저 역시도 아마 거기 들어가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거 뭐 탄원서를 뭐 이걸 서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거기서 너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의회가 서두르지 않았나 이거를. 아무리 정당 정치를 한다 하지만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예, 서두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좀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뭐 어느 의원이든 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는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은 너무 좀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서둘러서 너무 탄원서 그러니까. 그분 구명운동에만 앞장섰다.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그렇죠. 지역의 여론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공보물을 한번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있던 공보물을 이래 보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민을 앞에다 두고 국민을 하겠다. 근데 정작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뒤에 있는 거죠. 이래 일이. 그게 뭐 어떤 사람이니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라고 생각하면 좀 씁쓸해하죠. 그렇죠. 안타깝죠. 예, 그게. 우리 정치적 상황이. 그런 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근데 소장님 그 탄원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사인을 했고 내용이 어떤 건지는 실체가 밝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 하면 영덕 법원에 탄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보여주나요? 그런 내용들은 그런 거는 뭐 안 보여주겠죠. 안 보여주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기자회견 하기 전날 이제 들었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썼고 이런 내용까지는 다 들었는데 그건 들은 거고.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날 기자회견을 하고 군의회 찾아가서 네네. 사무과에다가 이제 왜 이런 걸 했나,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신분으로 지금 불법으로 부정한 일을 해서 구속이 됐는데 네네.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그 탄서를 써줬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써줬다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때 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셨어요. 그 말은 부끄러운 거죠. 차마 우리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본인들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본인이 말해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안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한테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냥 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셨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겠다 했어요. 의회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밝히고, 그래서 뭐 사무과장님이 본인이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짚을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문제는 그 무슨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가 이제 24일 날 열린다고 열린답니다. 하는데 20일 날 공포를 했고 24일 날 열려서 그 지금 7명의 의원이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의장으로 역할을 맡으시고 그 6명의 의원들이 네. 윤리특위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 간사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그 윤리특위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한답니다. 근데 그날 뭐 최종 의견이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장은 그 권한이 없다대요. 그 윤리특위회가 열리면 윤리특위 위원장과 그 간사들이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 내용을 공포를 하는 거지. 뭐 의장은 그 구성만 하고 빠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 윤리위를. 국민의힘당도 저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국민의힘 본인들의 당에서. 당에서 이제 내놓은 의원이 이렇게 지금 공백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전 좀 적극적으로 뭔가 그쪽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될 건데 출당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이제 네네. 조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달 네. 동안이나 공백이 생기고 네. 그럼 이제 의장까지 이렇게 되니까 네네.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좁은 지역 사회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부담감이 100배입니다. 그죠? 예, 이게 뭐 네네. 진짜 누구 한 명이라도 이렇게 뭔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면 반치고.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긴 어렵지만 네네.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가 울산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성명서도 내고 보도자료를 네네. 내고 행정이나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역의 맞춤형이라고 보는 거죠. 아. 훨씬 더 강경하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지역의 맞춤형으로 예, 예. 더 서울이나 뭐 대도시는 막 투쟁하듯이 막 할 수 있는데 여기 서로 뭐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 뭐 친척까지 다 네, 그렇죠. 이제 인명성이라고는 네.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하고 뭐 어느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힘겨움이죠.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좀 이런 그러니까 이 의장뿐만 아니고 이 앞에 일들이 많은 이런 네, 것들을 지역 신문에서 좀 막 좀 써주고 이러면은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그렇지. 있죠 사실은 예. 이런 원래 것들이. 저 시민단체와 언론이 진짜 견제와 감시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주고 그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딴짓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현직의 기자로 계시지만 그런 지역사회의 특성상 칼날같이 글을 쓰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부끄럽죠 사실. 예. 부끄러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 부끄럽죠. 기사의 기자의 한 분으로서 많이 그 부끄럽죠. 이세진 의장 건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네. 구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시민단체가 지금 이슈는 LH처럼 정보를 갖고 네네. 공무원들이 우선 정보를 갖고 자기네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회는 공평성이 되게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다 깨닫고 있는데 사실 있는데. 시민단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울진군도 분명히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파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그래서 부분도 많다. 사실 뭐 이제 울산으로서는 그 이만큼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최대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많은 할 시민단체가 일은 진짜 많습니다. 몇 개나 있죠? 시민단체가 울진에? 뭐 정확하게 숫자를 세알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울산밖에 없나요? 지금 울산밖에 없죠 사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원들과 소장님들이 용기 내주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고, 물론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또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앞장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네. 일이 아니고 절대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 울진 지역사회가 그런 시민의 눈으로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더 폐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아무튼 뭐 요번 그 성명서 발표하시고 이세진 의장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판결까지 가는데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뭐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분이 수사가 끝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윤리위에서 울진 군의 윤리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그 군의회가 해야 되겠죠. 군의회가 뭐 이렇게 민심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의원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 방송이 네. 윤리위원회가 끝나고 했었어야 돼요. 아니. 아니 뭐 우리가 미리 또 윤리위원회. 찍으면 되지. 또 찍으면 윤리위원회가- 되지.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윤리위원회 저희는 의회를 해산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의회를 해산하라.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고 좀 더 강력하게 소장님, 근데 윤리가 24일 날 첫 발족을 하는데 네. 그날 결론이 안 난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분들도 안면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윤리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꼭 나오죠. 그런 식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럴 땐 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 하고, 윤리위를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힘 도당에도 윤리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뭐 하면 그 사람 우리 탈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아니야 이러면 자기들은 또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좀 이렇게 정치 악순환이 오히려 윤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쨌든 뭐가 이제 한 명을 판단하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국민의 힘장에서 탈당 조치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하고 의원직 유지하고는 관계는 없죠 사실. 네, 탈당 시켜야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탈당 시키는 게 맞고요. 그럼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군위에서 할 네. 일이 아니고.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울진에 수많은 그 당원님들이 계실 텐데. 네. 거긴 뭐 또 팬클럽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라는 이해관계 이게 얽혀 있는 것들이 뭐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얘기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이제 이 지방선거가 함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어 27기까지 했으니 한 28년, 30년 다 돼가는데 네. 뭐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해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짧은 지식에 엽간제도라 그래서 스폴시 시스템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스폴스가 이게 뭐 전리품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긴 쪽이 지금 선거 그렇잖아요. 이긴 팀이 모든 걸 가져가잖아요. 모든 걸 가져가죠.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데. 승자 독식. 예, 뭐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폐해들이 좀 쌓이죠. 이게 한 해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그러니까 사람들 뭐 이거 흔하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업을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줄을 서게 되고 또 줄을 안 서면은 서게 되면 찍고 뭐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저도 물론 이제 낙인을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추노 당할 뻔했습니다. 추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낙인이 찍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 미화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왜 됐든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보고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판단을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 뭐
완전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울진이라는 내 개인이 아니라 울진이라는 한 지역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의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나중에 니는 그 운동했다 그래서 낙인을 찍고 우리 패가 아니었다. 네, 뭐 이거는 그래서 야 참 이게 좀 뭐 아까 그 이제 누구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팬클럽은 있죠. 예, 어느 누구든 팬클럽은 있고. 지방 선거에 또 어떻게 보면 패단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하여튼 좀 그래서 뭐 외국에는 다당제도 많이 하잖아요. 국가 운영도 다당제로 운영하는 데가 선진국에는 많이 있다. 이건 뭐 다당제 개념 없이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은 생활 정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죠. 지역에 맞게. 네. 그리고 그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슨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지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인 아니 걸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그 말 있고. 잠깐 해도 되겠네요. 네. 우리끼리 얘기인데 네. 빨갱이 단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너무 이제 진보를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기하고 생각이 네, 틀리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뭘 하나 돌 하나 지켜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저인데 네네.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알고 보면 여기가 보수네. 가장 보수. 울진을 변화하지 말고 있는 자원 그대로 놔두자라는 게 우리 주의거든요. 그러면 개발도 난개발도 싫고. 예, 그냥 그대로 놔둬라라는 건데 그 이것처럼 강력한 보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수라고 하면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책임지는 게 보수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의원이라면, 내가 의장이라면 내가 리더로서 지역민을 위해서 지켜내고 내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 지역을 지켜내는 게 의장이잖아요. 의장이죠. 의회로서 행정을 견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우리가 책임지라 하는 거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져. 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이 네. 유교나 이런 보수처럼 이러고 그렇게 뭐 하시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방식은 법에 명시된 대로 네네. 기자회견이라든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사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내고 우리 삶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은 누가 토로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기득권층이라고 보거든요. 기득권층들이 네. 쟤들 이상해. 그리고 뭐 그렇죠. 이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하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저도 시위를 했다, 집회를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대목군이다. 저 사람들은 뭐 진보 세력이니까 쟤들은 빨갱이야. 뭐 이렇게 폄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근데 않죠,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알고 보면 더 보수적인 성향인데 그렇죠. 네네. 우리 것을 지키고 근데 투자와 개발 없이 지역 발전은 또 없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의견도 이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삶이 네. 굉장히 개발 중심이었잖아요. 네. 개발 논리로 살아왔어요. 네. 개발 논리로 살아왔고 우리 발전이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이제서. 산포리에 해안도로가 다 생기니까 20년 지나니까 해안 침식이 일어나네? 네. 이 파도가 지금 여기를 넘어오네? 네. 이게 왜 그렇지? 이제서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난개발이구나. 자연스러운 물길을 막아서 그렇지. 난개발의 페달이다. 하천을 넓히면서 하천을 좁히면서 하천을 막으면서 이 물길이 갈 데 없으니까 지금 다른 방식으로 가니까 자꾸 뭔가 흙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라도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울진이 갖고 있는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난개발한다라고 하니까 그 업자 쪽에서는 난개발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는 그런 오해를 더 씌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무슨 그런 건 아니죠. 네,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구나. 근데 자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좀 강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뭐 거긴 저기는 투쟁하는 사람만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오해를. 네. 이제는 오늘 말할 수 만나 뵙길 잘했네. 네, 그렇지 않죠. 네. 기자회견은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게 데모인 줄 알았어요. 네, 데모. 집회와 시천말로. 시위는 이제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집회를 한다, 시위를 한다, 허가를 받고 하고 신고를 하고 해야 하고 네, 성명서는 성명서는 뭐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성명서 발표도
경찰서에 아닙니다. 그건 안 하고 없습니다. 네. 그건 안 해도 되고 집회는 신고를 하고 해야 돼. 네. 1인 시위는 혼자 해도 되고. 1인 시위는 또 따로, 신고 안 네, 해도 따로 되고. 안 해도 아.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난개발을 통해서 자본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권이 생기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그분도 이세진 회장한테 뭔가 뇌물을 줘서 자기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여기 하소연하러 온 거 아닌가.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한 게 아닌가. 또 그 사람도 결코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바뀌는 과정이 저는 이제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공익제보에 대한 네. 한 명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소장님처럼 의식이 넓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저같이 속이는 짧은 사람들은 지가 돈 벌려고 하다가 뇌물 매겨놓고 안 되니까 이제 신고하네. 저 사람도 도덕적으로 좀 자유롭진 않네.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쨌든 그분들도 조사하면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이 죄가 있으면 받는 거죠. 그지 뇌물 수뢰로 지금 뇌물 제가- 뭐라지? 재공으로 걸리는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문에서 봤을 때 그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제가 그렇겠죠. 알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다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본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라도 공익제보자라고 봐야 된다. 네, 아.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지. 네, 그거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울진에 있지만 경북이나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데 경상북도 안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그 그룹을 따로 만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실제로 엄청 고통당할 걸요. 엄청 네, 당하게 됩니다. 엄청 당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올 때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한 명의 힘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본인을 다 내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어휴.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뭐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네, 심판을 네, 다 네. 받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용기 있게 공익제보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나 바뀌고 있다고는 보는 거죠. 아, 인식이. 네, 그분이 그 고발이나 고소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했나요? 그렇죠.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자기 사익 추구가 안 되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감히가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이 터졌다. 저 사람도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했을까도 있을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계속 본인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못 참을 때가 됐다. 마지막에는 막 인격까지도 자기가 사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공익제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거기서 네. 굉장히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계속 행하다가 본인 양심에 받쳐서 어느 순간 그렇지. 이제 그 양심 선언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또 예. 양심의 가치를 예, 예. 느껴서 그렇죠. 양심 선언을 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잣대를 지을 수는 없다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분은 공익 제보자다. 그분의 그렇게 사법적 가져지- 판단은 뒤에 받는 건 그분이 감내할 일이고.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그 우리가 경찰에서 그런 할 걸 일이고.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할 필요는 네. 없고. 그거는 네. 그럴 거고.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제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아, 있고요. 우리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나누지 마라. 그러면 예. 여기서 그 소장님은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지방선거 그러니까 오래됐든 오랫동안 뭐 지역에 대해서 뭐가 생기니까 이제 내년이면 또 다시 지방선거 열려요 어떻게 네, 됐든. 네. 내년 6월 달에. 예, 예. 그래 열리면 벌써요. 네. 3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그는 예전에 대통령 보면 선거하고. 지금도 저도 그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이거 낙선 운동인가? 그게 지금 허용이 되나요 지금? 낙선운동 허용 안 되죠, 됩니다. 그죠? 법으로 안 되는구나. 낙선 내가 운동 안 홍일동 씨 싫어요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네. 근데 전에 TV 보면 뭐 우리는 누구를 낙선 운동할 거다 뭐 그런 얘기. 잡혀가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있죠, 네. 아 그러면 그 후보자가 나는 저 사람들이 불법을 낙선 운동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하면 잡혀가네. 선거법으로 잡혀가네. 그래서 잡혀가죠. 잡혀간다고요. 잡혀가는 거죠. 네, 잡혀가는 거죠. 아 그래서 전에 뭐 TV 뉴스 이런 거 보면 누구 낙선 운동 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불법적인 일이네요. 불법이잖아요. 뭐 이래 그 선거 캠프 있다 보면은 이제 네. 어떤 단체로부터 이제 이런 걸 공약으로 좀 이런 공약은 어떻게 뭐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예, 것들. 예, 예. 그러면 울산에서도 이번에 한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군회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그게 결국은 우리 문제니까요, 그죠? 지역의 문제고 그러니까. 소장님 잘 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이잖아요. 그 한번 구속된다고 뭐 소장님이 이익될 건 없잖아 사실은.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대표하고 계시고 거기. 근데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정치, 그러니까 지방 정치, 지방 행정, 지방 의회만 지금 이제 모니터링하고 같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크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그렇죠. 크죠, 사실은. 그게. 범위가 넓어 그죠? 예. 일일이 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업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과 동시에 군수나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그래서 우리처럼 시민운동 주체 또는 여성들이 주체, 여성들이 선거 관련된 그 폭력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네.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네. 그것이 나쁘다, 옳다가 아니고 불법 촬영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려내는 거. 그럼 계몽을 학생들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거는 계몽적인 시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계몽적인 시도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그것들을 외쳐내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는 게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네. 네. 그럼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루 8시간, 10시간 어른들이 그렇게 일하면은 그 과도해서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데 학생들은 아침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억압적인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정치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바로 가야 되겠지만 네네. 우리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네네. 이거 억울한데? 이거 부당한데? 라고 네. 생각하고 아주 작은 자조 집단부터 뭔가 다양한 집단들이 많이 생겨서 연대체를 구성하고 조금씩 바뀌어내는 것이 저는 똑바로 표를 찍고 그 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맞죠.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상적이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걸 이제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 이제 이세진 거는 되게 하나의 하나에 어떤 불과하다. 예,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네요. 시민들의 의식을 다양한 이야기 견해를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이상적인 사회로 나가는데 우리 문익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네. 씨를 뿌리는. 그렇게 거창하지는 어떻게 않는데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가 됐는데 정부가 코로나라는 굉장히 감염이라는 위험성을 내세워서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다 이제 업종을 중지하라고 했을 때 했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너무 뭔지 몰라 움츠렸지만 이 생활이 길어지면서 너무 부당하다. 왜 한쪽 자영업에게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맞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모든 돌봄이나 이런 교육의 책임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들이 다시 이렇게 가사 노동과 아이를 육아해야 되는 완전히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코로나라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모든 숙제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그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뭘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권리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시민의 의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고, 그러면 코로나가 되니까 플라스틱을 안 써야 되겠네? 좀 덜 써야 되겠네? 환경을 지켜야 되겠네? 생각하죠. 그러면서 실천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마스크도 하다 못해서 이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천 마스크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는 되게 중요한 저는 코로나 시국인데 네. 그 안에서 지금처럼 좀 부당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계속 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늘어났어요. 그래야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뭐 어떤 걸 실시할 때 우리 동의 없이 이렇게 밀고 가도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래? 이런 걸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울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중심에 이제 저희가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네. 뭐 너무 이렇게 훌륭한 단체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보통 시민입니다, 저희. 네, 네, 네. 네. 근데 그냥 이제 동네 아줌마고.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은 없잖아요. 없죠, 울진에. 없죠. 특히 울진에는. 네. 근데 폐쇄적인. 이런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죠. 보면 이제 그 젊은 아줌마들 모임인가? 맘카페? 예, 뭐 맘카페는 그도 있죠.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네. 해서 필요한 것들 목소리를 맞아요. 전달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네. 뭐 로컬 푸드 같은 경우 뭐 지역 농산물 일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들 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뭐 이익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하여튼 자기에 있는 그런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자꾸 뭔가 그러니까 이제 모이다 보면은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의견이 나오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랐던 거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공동체들의 모임은 따로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까처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코디네이터 해내는 게 법률이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주민자치가 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울진군에서는 주민자치 예산 같은 것도 네.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렇죠. 진행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거죠. 사실 보면은 예. 거의 형식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이런 시설물들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케이블카든 네, 골프장이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냥 그 이제 의회에서 우회됐던 그러니까 의회가 군민의 눈치를 좀 보고 군민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안 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다 통과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면은 뭐 이거 뒤에 그럼 관리 운영비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담당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야 이걸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견제 감시를 하라고 군의원들을 뽑아놨는데 다 그러신 건 지방-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방의회 공백이라 하는 거는 의장이 지금 빠지면서 그 네. 공백 이제 그 뭐 추경도 해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걸 해야 역할이 되는데 있으시겠죠. 그런 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백이 생겼고 또 우리 울진군으로서는 의장이 그러한 일들에 휘말려서 있는 거고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점에서는 이세진 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의회가 어떤 식으로 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의회 해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해산이 될까요? 뭐 안 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하라 그 말이죠. 네, 해산하라는 네. 게. 목소리를 내야 그분들도 네. 이게 이런 거죠. 부부 같아요, 부부. 건강한 긴장 관계. 서로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네, 네. 나쁜 길로 안 가게끔 다 잡아줄 수 있고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평행선으로 같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자꾸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나고 왜곡되고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 대해서 니들 다 해산해라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지방정치의 좀 안타까움이 아닐까. 뭐 그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일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맞아. 보니까. 예. 그게 뭐 진짜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한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표현이 묘합니다만 이 뭐 울진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갖추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진짜 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견제는 하고 있고 그럼 그 견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 그냥 의원들 내에서 서로 간에 세력 견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도 예. 있고 여러 이게 가지로 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오늘 말이 좀 이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버벅댑니다만은 이 용역 보고서들 이렇게 뭔가를 나오잖아요. 네네. 뭔가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꼭 필요 없는 것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 굳이 지을 필요 없는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다 이렇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핀셋으로 네, 뽑아내야지. 뽑아내가지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필요하냐 무언가를 하나 그러면 저기 뭐 무슨 어디 생태공원을 만약에 어디 하나 조성을 한다. 예를 들어 예. 근데 이게 과연 그럼 필요하냐 이게. 이런 조형물이 어. 이런 돈으로 필요하느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이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야 되죠 가감하게. 그러니까 상감을 해주고 해야 그걸 되는데. 이제 못 하는 것들이 그거죠. 이제 뒤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줄을 쓴 사람들한테 신세진 사람들한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의원들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니다 보면 여기 왜 이게 그러니까 뭐네 우리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시설물들이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가 여기 왜 인도가 필요하는 데가 여기 왜 인도가 있고 여기 왜 이게 있지? 이런 데가 꽤 많아요. 의성을 가진 그 조형물들이나 예. 의성을 가진 시설물들이 많다. 그렇죠. 가보면 여기에 동네 사람들 누가 걷는다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을까? 몇 사람 쓴다고 이제 뭐 이런 이런 것도 거죠. 있고. 지금 이제 의회 의원들이 네. 초선이라든지 재선해서 4년, 8년으로 이 20년, 30년 행정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페이퍼나 텍스트에서 지금처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일단 절차적인 주민의 동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죽변면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벚꽃이 있었어요. 벚꽃이 이제 심어진 지가 한 25년 좀 정도 됐죠, 됐어요. 벚꽃이. 25년쯤 됐어요. 다 그 주차장 한다고 다 네, 끌어냈죠. 근데 그것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일시에 싹 다 베어냈거든요. 아 그거를 네. 뽑아가지고 이식이 아니고. 이식한 게 이게 아니고 아니고 다 베었어요. 그냥- 다 뱄는데 그 벚꽃이 사실은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충격받았을 때 봄에 막 흩날리던 그 시기를 지나자마자 싹 뱄는데 아이고 저는 그게 이제 엄청 충격이었는데 뭐가 충격이었냐면은 코로나가 온 거는 지구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기상 이후나 뭐 어떤 환경의 오염에 된 영향으로 바이러스도 증식하고 생겼어요. 그렇죠. 크게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기로도 나무 한 그루가 에어컨 열대 역할을 해요. 네네네 그거는 엄청 이 온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죽변면에 있는 이것들을 순식간에 변하고 다 땡볕이 된 거예요. 인도가. 그러면 인도는 누가 걸어 다니니까? 인도 걸어 다닐 때 차 타고 대부분 다니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다. 대부분 노인들, 네. 어른들, 아이들, 아이들. 임산부 엄마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출생 유지 정책 뭐 이런 거는 막 돈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대체로 약자, 이동 약자라 합니다.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 순식간에 베어낸 거죠. 그러면 그 행정을 진행한 분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또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면서 네. 원래 있던 2m 40의 폭을 절반으로 다 줄였거든요. 네. 그럼 주차는 한 대는 될 수 있게 됐어. 근데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이 그렇죠. 상점들이 문을 열면은 이렇게 못 지나다녀요. 그럼 밤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거 걷다가 좁아져가지고 밟은 거 삐고요. 요즘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죠. 물론 우리도 보죠. 이렇게 보다가 걸어가는데 길이 좁아지고 다치고 한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이게 좁아가지고 되게 불편함이 주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대체로 남자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 이렇게 되지만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거기 걸어다니는 약자들 중심으로 이 도로가 되어야 되고 주차장을 오히려 다른 데 더 확보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너무 단순 발상으로 나무를 다 베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소장님의 의견만 다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걸 또 반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중화 사업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아니 전선을 그런데 다 그렇죠.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하면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어요. 네, 다양한 의견을. 행정은 좀 받아서 절차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 건데 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아니면은 좀 더 뭔가 기반이 탄탄하면 밑에 뭐 서울처럼 아예 지하에다가 멋지게 주차장을 싹 만들어서 주차하고 위로 올라오는 시스템은 어때? 혹은 다른 곳에 조금 더 시내 중심지에 네. 주차장을 좀 더 만드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뭔가 환경을 좀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면서 가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걸 싹 다 한 거죠. 의견 청취가 국민의 그렇죠. 의견 청취가 약하다. 네, 행정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들을 지켜내느냐 안 내느냐를 의회가 중심 있게 바라보고 야 행정 누구 이런 거 지켜라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의 시민의식을 키우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고 아까처럼 소수자들을 위한 생각 한 번 더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 장애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말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함도 감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아 의회가 그 의회의 역할이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사회적 약자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의견 청취를 제대로 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감시해 줘야 되는데 네. 그냥 뭐 그런 시민의 의견이나 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거 실질적으로 입성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의한 정책을 위한 모니터링이나 감시를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아주 그래서 많다. 이제 아까 나온 게 그 탄원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이 의장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좀 지방 의회까지 우리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도 또 잘 됐으면 좀 좋겠는데. 잘 네. 됐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이세진 의장이 싫고 뭐 울진 군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뭐 그들이 또 군의원들이 하는 것들이 잘못되고 저 사람들을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의식해서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잘하는 건 없나요? 자꾸 뭐 잘못한 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잘하면은 얘기 안 하나요? 이렇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은 이렇게 그게 대민 서비스든 무언가를 짓든 모든 이것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자기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부분들이 그 행정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뭐 이 집행되는 것도 많지만 이제 울진군 내에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 네. 뭐 이번에 만약에 흔하게 얘기해서 뭐 재난지원금을 왜 이랬던 울진군에서 2번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이 금액을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무조건 뭐 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는가? 뭐 하여튼 그런 고민들도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 충치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그걸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분명히 뭐 다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됐든 의회에서도 승인했고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뭐 다 뭐 공감을 하지만 좋던데. 그래서 이게 군의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일반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군 행정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네. 목소리 내기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내 미는 제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군의회에서 뭔가를 보고 이게 좀 군의회는 왜 이랬던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도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군의회 역할이라는 역할이. 것이. 근데 그걸 보면 좀 이렇게 제대로 이걸 하고 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그리고 군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은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그나마 울사연이라는 사회단체가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작은 목소리지만 내주고 계시고 용기 내주고 계셔서 오늘 또 이런 촬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쉽게 얘기 못해요. 일반인들이 아니 뭐 군의원 보고 진짜 뭐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메아리로 묻힐 뿐이지. 그래서 강력한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나서 나비효과처럼 반장님도 좀 만들고 그러시지. 우리 또 강력한 시민단체 시민연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또 뭐 지역에 한정된 인원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활동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공식 출범식을 하려고 지금 대장을 모시려고 하는데 마땅한 대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뭐 뒤에 한번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사회정신연구소 우리 심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자문도 좀 얻고 연대할 일 있으면 연대도 좀 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완전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칭찬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가 뭐 잘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제가 그건 잘 집행부로 잘한 이야기 잘 해주시죠.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네. 지금은 어쨌든 지방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 너무 서구 중심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서구 중심.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우연하게 이제 주변의 본계에 대해서 문화를 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네. 그 주변 본계 통화제라는 별신제를 지내는 별신굿 그 상황당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당이 이제 거의 큰 나무 얘기하시는 군의회 의원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좀 잘했어요. 그거를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우리 문화를 지켜내고 마을의 그 해촌 마을, 바닷가 마을 풍습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방 전통 문화 행사로 네. 자리 잡고 네, 그게 이제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통 문화 행사지만 그들은 그게 삶이거든요. 신앙이고 삶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식적인 거지만 성당 보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주민으로서는 그런 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이 누구신데 그걸 확보하시는 지역구 지금 의원님이죠. 현재 네, 지금- 주변에 네, 주변에 강다현 의원님이시죠. 비례대표신데 그렇게 큰 일을 해내셨네.
예, 역시 힘 있는 아니 국민의힘의 큰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일한 여성 의원이네요. 실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분이랑 저랑 아니, 우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괜찮은데. 아니 소장님 우리가 뭐 군의회 의원들도 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죠. 또 이세진 의장님처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것도 물어주고 잘하시는 것도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또 좋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살 것 같이 와닿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도 좀 해. 강다혜 의원 칭찬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저희가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고 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되게 좀 신선했어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까오셨네요. 그런데 지방 기초위원이 주민들하고 어떤 벽이나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 내벽이 높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위치가. 이미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균형은 저희하고 똑같은데 의원으로서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기득권처럼 또 여겨지기도 해요. 그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이게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자주 뵐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는 않고 고발만 좀. 만나지도 않고 예. 잘하셨네. 만나면 고발 못해요. 안면 맞춰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건 신선하다. 이거 되게 그러네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더 이상 가로등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만하고. 네. 그렇죠. 집행부가 잘한 것도 한 가지만. 왜 그러냐면 너무 울사연이 꼬집는 것만 하면 또 왜곡될 수가 있다니까 그 단체. 2020년 그 울진 군수 신년사의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를 벗어나겠다. 선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근데 원전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겠다. 네, 경제 구조를 경제 벗어나겠다 구조에서. 했는데 하셨죠. 그 말까지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살짝 건드려 봤습니다. 울진 지역 정치에 대해서. 뭐 이순신 회장님 뭐 구속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 사회정책연구소 우리 김신혜 소장님도 모시고 이렇게 소회를 들어봤는데요. 선거가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내년 몇 월에 하죠, 기자님? 6월달인가요? 6월달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 그 울진 지역을 대표하시는 군수님이나 도의원이나 군의원들, 지방정치에 앞장서실 분들을 투표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좀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좀 글로? 이렇게 글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고민을 해서 뭐 좀 써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뭐 올해부터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상과 현실인데 네. 전부 뭐 울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한다고 나오시는데 공약을 보면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별로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또 뭐 지방선거가 있대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폐단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을 옥석을 구별해야 되는지 뭐 본인의 마음으로 그냥 본인 그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뭐 그거를 강요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선택을 할 때 어차피 한 표니까. 뭐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정치하겠다가 나온 분들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의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나와서 목소리 한번 내봐라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위인도 안 되고 그렇게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어라고 나오는 분들에게는 박수를 다 보내는 거죠. 근데 나올 때 공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지역에 국민의 힘당이 있다면 국민의 힘당에서 의회에 진출할 예비 후보라든지 네. 의회에 이미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그런 공부도 좀 하고 네. 뭐 가져야 될 윤리적인 면이나 우리 지역을 좀 들여다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본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큰 거대한 중앙 정치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우리 지역에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 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지민에게 밀착되는 거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꿈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의원들이 나오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뭐 그런 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는 모든 선수는 존경한다. 그렇죠. 하지만 큰 용기가 필요하고, 네, 엄청 용기가 필요하죠. 그분들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링에 올라가는 모든 네. 선수들을 리스펙트하지만 그분들이 링에 올라올 때까지는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려서 그게 공부죠, 그게. 네. 예, 그래서 정당하게 경기를 치르고 입성을 하신 의원들은 그 공부하고 땀 흘렸던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 찰떡 같은 정치를 통해서 행복함을, 울진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놀랐어요. 네. 모든 출마자들을 응원한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네. 진짜 넓게 넓으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 찍으세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정치를 사랑해야 된다. 정치를 사랑해. 네, 정치를 사랑해야 돼. 정치를 싫어하면 안 돼요. 정치는 생활 정치가 돼야 되니까 다 그렇죠. 정치는 그거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이고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거든요. 정치의 제일 목적은 갈등 해소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정치가 없으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안 돼요, 또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감하게 나오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존경을 못 받아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출직들이. 맞아요. 그 존중을 받는 만큼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책임. 예,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 울진군 의회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다시 뭐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도약할 수 도약이란 말은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다시 왜 군의회는 되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섰는지 한번 초심으로. 네, 어. 그게 울진군의회가 이렇게 의장님이 계속 수사를 받으면서 뭐 재판도 받고 내년까지 그 과정이 있겠죠. 시간도 흘러가고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뭐 중간에 결정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그죠. 상당히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정책에 의한 뭐 어떻게 국민들한테 살까지 와닿는 정책을 자꾸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데도 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편가르기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욕먹어야 그럼 또 욕먹어야죠 또. 그리고 맨날 욕만 하다가 이게 세월 가버리면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김신혜 소장님 마냥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언제 하냐고 이게 벚꽃 팍팍 벨라 그러면 이 벚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역할해 주시면 멋있을 텐데 다른 데 에너지를 쓰시니까 거기까지 볼 겨를이 없으신 것 같고 뭐 오늘 참 작은 유튜브 방송이지만 이렇게 김신혜 소장님께서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출연에 뭐 소감 같은 거 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면. 소감은 이제 뭐 재밌었고요. 제가 여기 김 단장이 간사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우리 지역의 이슈라기보다는 네. 이슈 말고 말고. 실제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생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늘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거를 한번. 의원님들하고. 네네.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의원, 그 군의원 또 싹 연락도 해보고 뭐 행사장에서 만나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김정희 부의장님과 장시현 전 의장님 빼놓고는 다 안 나온답니다. 왜 안 나오나 봤더니 뭐 구독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건지 하여튼 그분들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왜 장시현 의장 2번 나오고 김정희 의장 부의장 뭐 나오고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다른 의원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 두 분은 그나마 나와 주셨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모셔서 이렇게 생활 정치 뭐 또 우리가 밀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출연을 고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못 모시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뭐 좀 약해서 미리 그거를 주고 공부를 좀 하게 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울진은 극격도 진짜 모임이 많은데 노령하시대. 뇌질환으로 이거
중풍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삶의 질은 재활병원이 없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공공의료적인 면으로 좀 지방공사에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미리 좀 던져주고 의견도 좀 받고 이런 거를 사실 여기 이제 이 파워로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 시스템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고맙고 저희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저 나치판처럼 제시해 주시고 우리 울진군 시민단체 국성 같은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울진 사회가 덜 폐쇄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해보고 울진 김반장이 간다 최초로 정치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선거도 이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줄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뭐 생활 정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좀 바라보도록 하고 다양한 정치인들을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10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김신혜 소장님과 우리 김주인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님도 무혐의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거짓말 같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군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저 국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존중받고 계시지만 존경까지 좀 받는 군의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시사적인 얘기도 하고 살짝 깨물기도 하고 응원도 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울진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좀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김신혜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횟수를 타이트하게 한 번 더 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라디오 역할을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울진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10번째 이야기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